자, 우리가 앞에서 5.18 이제 배웠는데 5.18을 신군부가 진압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권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전두환 정부예요. 책에 따라서는 전두환 정부를 5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를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분이 대통령을 보통 한 번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8을 진압하고 신군부가 권력을 이제 대놓고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예요. 5월 27일 날 5.18을 진압을 했죠. 그 며칠 지나서 바로 만듭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줄여서 국보위 이렇게 부릅니다. 국보위. 그래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인데 말 졸라긴데 한마디로 신군부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정할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있었죠. 그거에 반해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권력을 틀어지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래서 여기 현판식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빡빡이 전두환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활동 못하게 하고 언론사를 통제를 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기억할 것이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대학을 갈 텐데 다 국비예요. 등록금 공짜,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는 죽여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대라고 해가지고 무슨 교사 양성하는 대학교가 아니라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군대식 훈련을 시킵니다. 노동을 강요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목봉체조라고 하는 건데 군대식 훈련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기 유명한 육군부대 나왔거든요. 27사단이라고 이기자 부대라고 있어요. 경례도 필승 승리 이게 아니라 이기자 이렇게 외치는 부대인데 지금은 몇 년 전에 사라졌는데 그 부대의 훈련장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써놨어요. 훈련은 무자비하게 훈련을 무자비하게 한다라는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는 유격훈련장인데 선생님이 나온 부대의 유격훈련장이 요 삼청교육대로 운영이 되었었다라고 선생님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아닌 사람들 잡아다가 여기서 옆에 사진처럼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시키는 모습인데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상당수 사람들이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었다고 해요.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갔냐? 명분은 이거예요. 좀 사회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있죠. 남 괴롭히고 돈 갈취하고 폭행하는 사람들, 뭐 조폭이나 깡패들 있죠. 요런 애들 사람 만든다는 명분으로 여기 끌고 가가지고 훈련시키고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쳤었는데 문제는 이걸 악용합니다. 선생님이 듣기로는 학교에서도 좀 주먹 쓰는 애들 있죠. 좀 뭐 1장, 2장 이런 애들 있잖아. 남 친구들 괴롭히고 돈 삥 뜯는 이런 나쁜 애들한테 익명으로 몰래 이렇게 이름을 쓰라고 했나 봐.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오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여기 삼청교육대에 보내기도 했었나 봐. 그래서 삼청교육대가 단지 조폭들, 깡패들만 간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보냈어요. 심지어는 지역별로 할당도 하고 학교별로도 할당을 했대. 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이름 써서 많이 나온 애들 순위 잘라가지고 보내버린 거야.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술 먹고 거리를 가는데 노래를 불렀어. 남들한테 피해 줬다 해가지고 쟤 잘 걸렸다 쟤 보내자 해가지고 이유 없이 이렇게 간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고 해요. 뭐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인권 탄압이라는 게 뭐냐면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데 좀 방해됐던 사람들 있죠. 얘네들이 12.12 쿠데타 일으켰잖아. 이때 저항했었던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 일부러 우리 신군부가 권력 잡는데 방해됐지. 니들 여기 가서 한번 좆대봐 해가지고 삼청교육대 보내가지고 거의 죽거나 불구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면 군대식 훈련, 노동 강요도 하고 인권 탄압을 했는데 주로 자기의 반대 세력이나 사회에 암적인 존재들을 보냈었다라는 거. 심지어는 학생들도 보냈고 그리고 여성들도 가서 상당수가 이거 버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 알아두세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을 잡는 과정이에요. 현재는 최규하 대통령이죠.
유신헌법 체제에서 박정희가 죽고 나서 최규하가 대통령 된 거 앞에 배웠잖아요. 최규하가 물러납니다. 사임은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규하가 전두환한테 권력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들리기로는 전두환이 권총을 빼들고 최규하한테 권력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최규하 대통령이 죽은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죽기 전에 그 관련된 것을 좀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죽길 바랬는데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입 꾹 닫고 그냥 조용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가 사임을 하고 전두환 취임하는 장면을 보면은 최규하 부인이 똥 씹은 표정이야. 자기 남편이 원래 대통령인데 전두환이가 권력을 빼앗았다라는 인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최규하 부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똥 씹은 표정으로 뭔가 아주 불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규하가 사임한 것은 본인 스스로 의사라기보다는 전두환의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내려놓은 거겠죠. 그리고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건 무슨 헌법에 의한 걸까요? 그렇죠. 유신헌법. 아직 유신헌법 바뀌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 아직 유신헌법이 살아있어요. 5.18 진행된 동안에도 아직은 유신헌법인 겁니다. 근데 유신헌법에 의해서 계속하기에는 본인도 멋쩍었는지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민주정의당. 본인이 한 행동과는 다르게 정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 민주정의당. 줄여서 그 당시에는 민정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민정당 하면은 전두환 정당. 그래서 정의당. 이름과 행동은 걸맞지 않지만 일단 정의당, 민정당은 전두환 정당이라는 거. 정당을 만들고 헌법을 바꿉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대통령 간선제. 간선제로 해야지 계속 해먹을 수 있죠. 7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임. 딱 한 번만 하겠대요. 단임은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임기를 늘렸죠. 난 7년 딱 한 번만 할 거야. 그리고 선거인단에서 선출할 거야. 아까 유신헌법에서는 어디서 뽑았나요?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다라면은 이 8차 기원에서는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출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체육관에서 선거인단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통령을 뽑는 구조인데, 이미 전두환이 뒤로 다 작업을 해놨죠. 얘네들 다 조직해놓고 얘네가 전두환을 뽑는 그런 구조입니다. 역시 거의 100%에 가깝게 전두환을 뽑아주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유신헌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지 유신헌법이 6년 연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7년 단임 한 번만 한다라는 구조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다라면 이건 선거인단에서 뽑는다. 그래서 선거인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8차 개헌을 하고 전두환이 선거인단을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게 12대고, 그래서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 연달아서 두 번을 한 대통령이 전두환이다. 그래서 전두환은 한 번 대통령 한 게 아니라 두 번 해먹었습니다. 80년, 81년에서 88년. 그래서 전두환이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전두환 머리 확대해볼까요? 머리 다 날라갔죠. 머리 이제 회전력이 좋아가지고 머리털이 다 날라갔어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눈치를 되게 잘 보는 사람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이었을 때 쿠데타 일으켰죠. 5.16 군사정변 일으켰잖아. 근데 얘네들이 군인을 이끌고 권력을 빼앗았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한단 말이야. 저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근데 전두환이 어떻게 하냐면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야 나와, 선배가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우리 가서 행진하자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못 나가게 막았는데 전두환이 선배 입장으로 가서 야 나와 해가지고 육군 사관생도들을 서울 시내에서 행진을 시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엘리트인 육군 사관생도들도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무지 이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두환과 박정희는 아주 밀접한 관계고 전두환을 데려다가 계속 씁니다. 전두환이가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했고, 또 같은 경북 출신의 고향 후배란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는 전두환을 키워줬고 전두환은 그걸 믿고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서 끝내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 하나회를 통해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끝내 대통령을 두 번 해먹죠.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렸을 때 청와대에 살았잖아요. 전두환이가 이제 청와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 보고서 오빠 했었던 그런 관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로 잘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머리가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압 정책, 백성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죠. 국민들한테 아주 강하게 하거나 유화 정책, 가끔은 부드럽게. 그래서 강하게 부드럽게를 강약을 잘 조절했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먼저 강하게 찍어 눌러요. 머리가 반들반들 하잖아. 그냥 대가리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게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어요. 보도 지침. 지침이라는 게 가이드잖아.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야 니들 마음대로 기사 내지 마. 너네 좆된다. 내가 보도 지침 줄 테니까 이거 보고 여기서 시킨 대로만 해. 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 내내 보도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사를 마음대로 못 써. 이게 보도 지침의 일부인데 서울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나 봐. 요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달아달래. 그리고 무슨 교수 회의 사진인데 이건 실지 말라고 되어 있고 뭐 요거는 뭐 제목을 뽑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진 실지 말고 뭐 삭제해라. 뭐 지울 거 지우고 타이틀은 이렇게 하고 분량이랑 멘트는 이런 식으로 해. 지금 완전 챗 GPT의 프롬프트처럼 얘네들이 일일이 다 얘네가 챗 GPT였나? 그 당시 때 나쁜 챗 GPT 역할을 했었던 것이 보도 지침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땡전 뉴스라고 나옵니다. 왜 땡전 뉴스냐면 지금은 뉴스 잘 안 보지만 옛날엔 TV밖에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없었잖아. 그래서 메인 뉴스는 이 9시 뉴스야. 띠띠띠띠 9시가 되면은 땡 소리가 났거든. 9시 띠띠띠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첫 멘트가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전두환의 업적을 칭송하는 전두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거 보도하고 칭찬하는 그런 기사가 항상 시작이었었다고 해요. 땡전 뉴스.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우스개로 땡전 뉴스라고 하고 전두환 똥꼬 막 헐었을 거야. 하도 빨아대가지고. 이거 보세요.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야, 이런 기사가 딱 봐도 티가 나죠?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이래, 전두환을. 그거를 메인 뉴스 9시에서 대놓고 전두환의 똥꼬를 빱니다. 이런 땡전 뉴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은, 선생님도 올린 거 있는데, 땡전 뉴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띠띠띠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전두환을 미화시키기 바빴고, 보도 지침에 의해서 통제하기 바빴었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사를 통폐합시킵니다. 여러 개 언론사를, 예를 들어서 뭐, MBC, KBS1, KBS2 이렇게 통합을 시켜.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방송이 요거 세 개밖에 없었어. 이거 보세요. 그 당시 신문이야. 동아방송 KBS로 통합, TBC, DBS, KBS 흡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송사들이 사라졌어. 근데 요 일부 방송사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했나 봐. 어떤 여자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압박을 주는 거야, 신군부가. 야, 너 마지막 방송인데, 아나운서였는지 가수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였나 봐요. 그 멘트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하는 건데 마지막이니까 약간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야. 신군부가 압박을 줘요. 너 마지막 멘트 기쁜 표정으로 해. 너네 이제 방송사 이제 그만둔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쁜 표정 웃으면서 얘기해. 울지 마 했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마음대로 대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희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운 거야. 그래서 신군부한테 막 혼나고 막 그랬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울며 거저 먹기로 강제로 방송사들이 통폐합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통폐합 과정 속에서 입맛에 만든 방송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방송 역대 어느 대통령이고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든지 이런 군인 출신들 대통령은 권력으로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찍어 누릅니다.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고문하고 데려가고. 근데 그 뒤에 대통령들도 죽이거나 때리거나 고문만 안 했을 뿐인 거지 이 방송사하고 적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 가급적 친하게 지내려고. 왜냐면 이미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 메가 역사 졸라 재밌고 졸라 잘 가르쳐 이런 이미지를 계속 방송으로 내보내봐봐. 진짜로 이제 믿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게 메가 역사 메가 커피보다 더 맛없어 이런 식으로 막 맨날 쏟아봐봐. 그러면 진짜로 재미없나요? 이런 식으로 오해된단 말이야.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게 세뇌라는 게 무섭고 가스라이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언론사를 항상 어떠한 대통령이든 친하게 지내든지 아니면 강하게 길들이든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전두환은 대놓고 보도 지침과
땡전 뉴스, 언론사 통폐합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학생들 운동, 노동 운동, 다 민주화 운동하거든. 이런 것들 다 탄압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으로 일제강점기 때 치안유지법이 있었다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있죠. 그래서 데모하네, 유신헌법 반대하네, 전두환 정권 반대하네. 야, 저기 쟤네들 빨강이야. 조사해봐. 고문하고 빨강이로 만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노동자들, 뭐 민주화 야당 운동가들, 야당 정치인들 전두환 독재한다고 저항하면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서 조사하거나 잡아갔어요. 이런 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게 변호인이죠. 변호인의 학생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근데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전두환을 좀 비판적인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강요를 하고 거짓 자백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려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가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이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실제 있었던 모습이고 그 당시 때 80년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거나 고문했어요. 그래서 고문한 장소도 따로 있었어. 여기 여기 써 있네요. 남영동에 5층 여기 창문이 좀 작죠. 왜 작냐면 여기 안에서는 고문이 행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재현한 거예요. 실제 증언을 토대로.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지금 전기 고문하고 있고 물 고문하고 있고 별의별 고문을 다 합니다. 수많은 우리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여기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말을 못하거나 정신을 잃거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요. 다음 시간은 이어지지만 여기서 물고문을 받다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계기로 민주화운동이 대폭 터지는데 그게 다음 시간에 볼 6월 민주화운동. 그래서 여기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문을 받다가 다쳤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민주주의 관련된 기념관으로 꾸며놓긴 했는데 원래는 수많은 고문이 행해지던 곳이라는 거. 그래서 남영동이라고 해요. 남영동의 5층.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 고문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두환 정권에 저항을 했거든. 그래서 얘네들 강제로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친구이면서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했었거든. 대학생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저항을 하니까 문재인을 강제로 군대를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대학생을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군대를 끌려가고 군대에서는 너 민주화 운동 하다 왔다며 해서 막 갈구고 힘들게 했었죠. 자살도 많이 당했었고 그런 부분이 이 당시 때 강압정책 일환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때요? 밟으면 꿈틀댄다고 무조건 찍어 누르기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그럴수록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전두환 욕한단 말이야. 전두환은 그런 걸 원치 않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딴 쪽으로 돌리고 싶었어. 또 뭔가 풀어주면서 좀 인심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거든. 그 당시 때는 대학 가기 위해서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수능이지만 그 당시 때 본고사 말 그대로 뭐 A 대학교 가고 싶다 하면 A 대학교의 본고사를 봐야 되고 B 대학에도 가야 되고 C 대학도 가야 되고 가고자 하는 대학의 본고사가 유형도 다 달라 난이도도 다 다르고 그걸 각각 다 준비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대입 본고사를 전두환한테 폐지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과외를 금지시킵니다. 그래놓고 전두환은 본인 자식은 몰래 과외를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과외를 금지시켰고 사교육 금지시킨 거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두발 교복 자율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좀 두발 자율하지만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스포츠 머리를 해가지고 짧게 밀었어요.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냥 머리가 길면은 학생부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쭉 머리를 밀어가지고 길을 내줬어요. 아주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내줬죠. 그리고 교복을 자율화. 지금은 교복 있죠. 요게 선생님 알기로는 83년도인가 이렇게 교복을 자율화했어.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교복을 안 입다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교복을 안 입으면 사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사복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게 빈부의 격차도 보여지고 너무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차라리 교복이 낫다 해가지고 86년도인가 다시 복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 나온 학교들은 다 복구시킨 것 같고 인근의 학교는 아직도 사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학교의 자율로 맡겼는데 일단 교복 자율화는 이때 실시가 되었었다라는 거. 선생님 개인적으로 교복 입는 학교 나왔는데 선생님 교복이 좋았어요. 수학여행 가거나 소풍 갔을 때도 교복 입고 다녔어요.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교복 입고 가면은 너무 편했어. 머리는 무조건 스포츠.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단순했어요. 이때 모든 걸 자율해줬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킵니다. 해방 이후에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은 00시에서 04시 새벽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행금지 시간이라서 돌아다니면 안 됐어. 돌아다니면은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잠깐 나와야 돼. 근데 요걸 해제시켰어. 그러면 요거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화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밤 문화가 생기겠죠. 밤늦게 뭐 하라? 놀고 마시면서 플레이. 놀아라. 놀아라. 놀고 니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술 먹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롤을 하든 뭐 게임방, PC방을 가든 알아서 하고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마. 내가 다 헤쳐먹을게. 라는 취지에서 야간 통금을 해제시킵니다. 해외여행도 풀어줘요. 원래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라. 가고 싶으면 가. 니들 돈 내는 거지 내 돈 내는 거냐. 가서 놀고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마. 그리고 3S 정책을 펼칩니다. S가 3개 들어간 정책. 스크린, 섹스, 스포츠. 섹스, 발음 제대로 들은 겁니다. 섹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성행위 이런 게 라기보다는 어떤 유흥문화. 이 목적은 이 3S 정책의 목적은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야. 이젠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플레이, 놀아. 정치 그 골치 아픈 거 왜 관심 가져? 난 그건 내 전두환 내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까 플레이. 니들은 놀고 마시고 즐겨. 스크린 영화 같은 거 즐기고 섹스 뭐 유흥문화, 밤문화 이런 거 즐겨. 그리고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즐기기나 해. 니들이 무슨 정치야. 그래서 출범한 것이 프로야구입니다. 1982년에 시작됐는데 이 3S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프로야구 1982. 참고로 선생님이 또 이 프로야구 졸라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팀이 기아인데 요새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에 1등 했던 팀이 지금 8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사적인 얘기고 프로야구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책정은 놀고 마시고 즐길 거를 마련해줘요. 배경을 마련해주고. 왜?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놀아, 놀고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대통령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가는 것을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전두환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니까. 그래서 머리 회전력이 좋아서 머리털이 다 날라갔어요. 자, 근데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또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비리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나중에 청문회까지 열리고 그 청문회에 주인공이 노무현이 되죠. 노무현이 아주 선거 질문까지 하면서 이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교복 두발 자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교복 안 입었죠? 그래서 전두환이 풀어줬고 5일부터 전국 통금 해제,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멋진 새해 선물이다 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3S 정책이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서 스포츠가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돼. 그래서 88 서울올림픽도 유치하게 되고 아시안게임, 무엇보다 82년 프로야구가 출범을 합니다. 섹스, 야간 통행금지도 여기에 일환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매매 없어도 급증하고 비디오, 포르노 테이프 같은 것도 유통되고 야한 영화 같은 경우도 개봉을 허락을 해줬어요. 스크린. 컬러 텔레비전이 거의 80년대 시작이 되거든요. 에로 영화도 급증을 하고 여러 드라마 전원일기 들어봤나요? 모르죠?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정치에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중에서 으뜸은 프로야구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프로야구 팀이 롯데 자이언츠, 그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딱 두 팀만 살아남고 다 없어졌네요. 선생님은 해태 타이거즈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기 연고지 어느 지역을 연고를 하냐면 광주 지역을 연구를 합니다. 왜? 쌤은 광주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5.18 때문에 광주가 너무 불쌍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아주 그냥 학살해버렸잖아요. 광주 사람들은 5.18에 대해 찍소리도 못해. 이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서 5.18 언급도 못하게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막 억울함과 한이 막 꾹꾹꾹 눌려 있거든. 근데 해태 타이거즈 사람들은 야구를
야구 선수들이 이런 광주의 아픔을 알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야구장에 야구를 할 때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울분을 응원에 섞여서 막 토해낸 거야. 김대중 연호하고 자기들과 아픔을 같이 했었던 김대중이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전두환이 개새끼야 욕도 하고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전두환 욕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염원에 따라서 광주를 연구를 한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리고 되게 가난했던 기업이고 IMF 때 사라집니다. 너무 가난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역대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해태 타이거즈죠. 해태 타이거즈가 IMF 때 사라지고 지금의 기아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 알기로는 12번인가 한국 시리즈라 그러죠.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한 가장 많은 한 팀이 해태 타이거즈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하기도 했거니와 광주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되게 그 한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해태 타이거즈 아주 좋아했었고, 하지만 선생님이 빠진 이 프로야구를 누가 만들었다? 이 전두환, 이 머리 좋은 전두환, 머리부터 다 날라간 전두환이가 만들었고, 이게 프로야구 첫 오픈 82년이라고 그랬죠. 개막식 때 시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웃기죠. 역사를 전공했고 전두환이가 프로야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든지 알았는데 마약처럼 빠져서 선생님도 프로야구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됩니다. 기아가 패하면은 하루가 기분이 나빠. 근데 요새 맨날 져가지고 맨날 기분이 나빠요. 자, 그래서 전두환 정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두환 때 경제는 좋았어요. 그래서 전두환 시기를 그려하는 사람들은 그때 경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전두환 안 좋은 짓도 많이 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전두환 정권 간단히 볼게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고 전두환 정부가 아직 들어서진 않았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하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틀어지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단 아직은 유신헌 법에 의해서.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간선제는 유지하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신에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이 되죠. 임기 7년 한 번만 하기로. 그리고 요 8차 개헌에 근거해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2대 대통령으로 81년부터 88년까지 대통령을 7년만 하게 됐죠. 선거인단을 통해서. 그래서 강경책, 가끔은 찍어 누르고 가끔은 유화책으로 달래줬었다라는 거. 삼천교육대 운영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서 인권 탄압했고, 언론사, 방송사, 기업 통폐합했었고, 그래서 보도지침이나 땡전 뉴스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또 기업한테도 삥 뜯었어. 야, 나 비자금 줘, 정치자금 줘. 웬만한 기업들에 다 줬거든. 근데 특정 기업에서 안 준 거야. 내가 그거 왜 줘 했더니 요 기업을 날려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SK 정도 되는 아주 대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주 큰 그룹이었는데 요거 나이키 브랜드 있죠. 해외 유명한 신발 브랜드가 나이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국제그룹에서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프로스펙스 하나요? 프로스펙스가 원래 국제그룹 거였어. 근데 날라가고 프로스펙스가 중단됐다가 지금은 다시 시중에 나와 있죠. 이게 프로스펙스로 유명한 국제그룹. 비자금 안 줬다고 전두환이가 날려버렸어. 기업 하나를. 그럴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 대학생 시위를 강경 탄압했고, 공안 사건, 한마디로 간첩이라 뒤집어 씌우는 사건을 공안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첩을 조작하고 고문 수사하고, 이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풀어줍니다. 야간 통행 해제했고, 교복 도갈 자율화했고, 해외여행 자율화했고, 스트레스 정책,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래서 프로야구를 전두환이 만들었다. 국풍 81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인기가 그래도 좀 있는 것은 이 3조황 덕택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좋았거든요. 여기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두환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전두환 정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맞죠? 근데 애매모호한 게 정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신군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신군부는 요거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모로 할게요. 세모로. 자, 전두환은 국민투표로 대통령 당선되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하는 건 직선제죠. 근데 전두환은 두 번 대통령했지만 한 번은 유신헌법에, 두 번째는 8차 기원에, 둘 다 간선제였죠. 국민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언론을 자유롭게 해줬다.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린가요? 언론을 탄압했죠.
대입본고사를 유지했다. 대입본고사 폐지했죠. 전두환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되었다. 두 번째 대통령 할 때는 선거인단에서 했죠. 8차 기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권력 장악을 위해서 선출된 이유는 이것도 전두환 정권은 아니죠. 이게 챗GPT로 만들었더니 챗GPT가 약간 멍청한 것 같아. 신군부죠.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서 만든 기구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졸라기네. 그래서 국보위. 전두환 정부는 반대 세력을 강제 훈련시키는 그렇죠. 등록금이 공짜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고 죽여도 주는 삼청교육대. 그래서 가끔씩 요새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좋은 공도 있었지만 원래 취지도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취지였었지만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죽이거나 탄압하는 인권 유린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함부로 써야 될 표현은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는 여당으로서 민주정의당을 창당했죠. 줄여서 민정당.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했었죠. 대신에 한 번만 하기로 했었고, 해외여행 자유라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시켰죠. 한번 정리해 보세요.